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잘 듣고 좀 이번 2학기는 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봐. 그냥 한번 일 내보자고요. 좋은 의미에서.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이번 페이지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자, 이번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미분이란 걸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적분이란 걸 배우고 있잖아. 근데 걔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사실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위에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의 제목은요. 미분과 적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오른쪽에다가 한번 간단히 필기해 보실래요? 자, 기본적으로 미분과 적분은 무슨 관계다? 약간 역관계다 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미분과 적분은 어쩌면 서로 역관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치?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런 그림 이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자, 요거 미분하면 채우나 뭐 나오지? 2x 플러스 다들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적분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적분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세요? 마음가짐을 거꾸로 사실 적분을 우리가 할 때도 미분으로 보는 거야. 뭐를 미분해야 제가 될까? 어차피 이 관계는 저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처음 도입부에 말한 관계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관심은 없어. 근데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이어서 이번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여기 제 예시에서 하나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 동우가 실제로 자, 얘 미분한 거 이거지. 자, 이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면요. 얘 나오나요? 그럼 씨 나올까요? 씨 안 나오죠. 자, 얘가 안 나오고 그녀가 원래 뭐 나와? C라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공부는 이겁니다, 실제로. 밑에 보시면 아마 기호로 써 있어가지고 저게 무엇인가 싶을 건데, 어차피 오늘 두 번째는요, 미분과 적분을 이제 문제에서 동시에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미분을 먼저 시키고 적분을 시키거나 반대로 적분을 시키고 미분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왜 공부하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미분했다가 적분했다가 적분했다가 미분했다가. 근데 그때 어떤 좀 결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쩌면 이렇게 필기해 볼까요? 두 번째는요. 자, 미분과 어쩌면 적분의 순서의 중요성이라고 쓰고, 자, 실제로 한번 자,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까 바로 밑에 혹시 공간이 조금 있으시면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 함수를 둘 다 x제곱이라고 줘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오른쪽에다가 위에는요 미분을 먼저 하시고 적분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위에는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밑에는 같은 식인데 적분을 먼저 하시고 미분을 나중에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약간 순서의 차이거든요. 같은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분 먼저 하고 적분할 때랑 적분 먼저 하고 미분할 때랑 뭐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아니 말고 궁금할 수 있잖아. 그렇죠? 어차피 이번 PD 제목은 저 관계긴 한데 역관계인 거는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 이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얘를 미분하면 2x가 나오죠. 자, 얘를 다시 적분하면 자, 민정아 뭐 나와? x 제곱 2 나오나요? 더하기 c 다른 게 나온다는 거지. 다들 맞나요? 자, 치우나 반대로 해볼까? 자, 얘 적분하면 뭐 나와? 3분의 1 x 응? 그리고 자, 얘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나와? x제곱 플러스 c 자, c는 숫자거든요. 숫자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죠. 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요 결론도 이제
알아두면 좋은 상식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원래식과 달라집니다. 그렇죠? 즉 달라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이거는 원래식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결론, 특히 이제 좀 더 같아지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 결론을 좀 기억을 해서 관련 문제가 나올 건데, 밑에 보시면 여러분 39번 보시면 저기 적분 기호는 아시겠죠? 저 인테그랄 뭐예요? 저 인테그럴이는 뭐예요? 저게 이제 S자 늘씬한 게 적분 맞아, 너무가? 근데 왼쪽에 뭐 하나 기호 하나 보이세요? 자, 그 기호 별거 아니거든. 자, 문제에다가 필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39번부터 41번까지가 방금 제가 했던 이런 걸 한번 시켜보는 문제야. 근데 저는 방금 말로 미분, 적분, 미분 말로 했잖아. 근데 이제 여기 문제집에는 기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 기호 중에서 여기 오른쪽 안쪽에 있는 이 인테그랄은 우리가 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녀가 이게 무슨 기호예요? 이게 미분이에요? 이건 적분이야. 이게 적분이라는 기호입니다. 즉 어차피 이번 문제는 요게 이제 적분을 해라라는 거야. 뭐 요 식을 적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바깥에 보시면 예상은 되실 거예요. 요 기호 있죠. 요게 원래 수학적으로도 미분하라는 기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기호를 처음 보실 건데 이과생들이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식을 배우면 저 기호도 꽤나 많이 있어요. 저게 좋은 상황이 있어. 어쨌든 자, 이번 문제는 그러면 해석하자면 민정아, 이 39번은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근히 몰라 하는데 이 기호는 적분 먼저 하고 미분하라는 기호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괄호가 있으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하는 거예요. 즉 fx 바로 왼쪽에 적분이 있잖아. 즉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방금 말로 했던 적분하고 미분해가 그 문제입니다. 그럼 반대로 채우나 밑에 있는 이 문제는 뭐를 먼저 하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요? 여기 미분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미분이라는 기호인데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라? 적분을 해라. 써드릴까요? 위에다가 써보실래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해봐. 그런 경우가 되고 밑에 있는 41번은요. 얘네 둘이가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위에 식이 나와 있거든. 식을 가지고 계산해 보실래요? 아까 내가 든 예시가 저거 아니에요? 내가 저걸 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책 만든 사람은 같은 마음이죠. 제일 쉽잖아요. 자, 이번 페이지는 나름 좀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이걸 이용한 이제 다음 장에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대표치고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쨌든 관심 있으면 알면 좋겠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그녀가 39번 정답 뭐라고? 그렇죠. 자, 아까 말했지만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세훈아 40번은 정답 뭐 나오게? X 플러스 C. 자, 세훈아 제 미분하면 뭐 나와요? 1. 그래서 X가 없구나. 이거 미분하면 1인가요? 아니. 2X죠. 1로 했구나. 이건 2X죠. 얘를 다시금 적분하는 거니까 부호가 뭐 나와?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이거 두 개는 똑같나요? 묻고 있으니까 달라요. 수학적으로 는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다른 거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시간을 주고 해보는 거야, 정말로. 해보고 경험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같은 식이 나오고 반대로 하면 C만큼 차이가 생겨요. 다 다르진 않아요. C만큼, 숫자만큼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응용한 문제가 예를 들어 45번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문제에 뭔가 왼쪽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게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같이 나오면요, 뭐를 보라고요? 순서를 먼저 봐야 돼요. 누구를 먼저 했고, 누구를 나중에 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민정아. 이 문제는 미분 먼저 했어, 적분 먼저 했어? 자, 적분 먼저 했지. 자, 그때는요, 결론이 뭐였냐면, 이게 똑같이 나와, C만큼 다르게 나와. 그래서, 이 왼쪽이요, 이렇게 간단히가 돼요. 그래서 저 왼쪽이나 fx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나오면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요. 뭐를 먼저 했고, 이게 그대로 나오는지, 다른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fx가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다시 할만하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집에 가서 이걸 또 혼자 힘으로 해봐야 맺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자, 그럼 계산해보면 그녀가 F1 뭐 나와요? 이제 그냥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46번도 한번 더 해볼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호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그거 하는 거구나. 미분 먼저인지 적분 먼저인지 보신 다음에 그 결과는 좀 외우겠습니다. 다시 적분 먼저 하면 그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미분을 먼저 하면 플러스 C를 달고 나옵니다. C만큼 차이가 생기게 돼요. 자, 그렇게. 자, 그럼 시훈아, 일단 46번은 미분 먼저 했어, 적분 먼저 했어? 자, 옆에 있는 게 적분이거든. 적분 먼저 보지. 그때는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대로 나와요. 저 여러분들 지금 왼쪽이요. 이렇게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거였잖아요. 이해돼? 이렇게 되니까 민정아 양쪽에 뭐 나니까? 나 이거 싫어. X를 나누시면 되겠죠. 나누시면 FX를.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기호가 나오면 당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먼저 했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F는 구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47번 문제는 어떠실까요? 47번도 마찬가지겠죠. 저런 기호가 나오면 저게 미분하라는 기호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동호가 뭐를 먼저 했지? 여러분들 자 미분을 먼저 하면 동호가 제가 그대로 나와 어떻게 나와? C가 갑자기 추가가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돼? 다시 얘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C가 추가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어려운 친구는 솔직히 말할까 그냥 여기 시키는 대로 미분하고 적분해보세요. 사실 적분을 마지막에 하면 당연히 C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걸 못 가, 이게 순서는. 이해돼?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이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난번 숙제해 보시면 보통 이런 C값 이제 구하라고 점한계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 혹시 채훈아 C값 구해봤어? 네. C값 구해보시면 2,3 대입하는 건데 암산이 안 되네. 2,3 대입하시면 1만 이렇게. 그래서 fx가 완성이 되고 뭐 시키는 것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의 컨셉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상한 게 뭐였어? 이거 이상한 게 아니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적분의 순서를 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바로 다음 장에 갑니다. 오늘도 제가 많이 하진 않을 건데 지금 하는 내용이 시험에 많이 빈출이야.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다음 장에 지금부터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볼 건데요. 사실 적으세요. 방금 저희가 배운 결론이 뭐였냐면 자 한번 생각을 이어가 볼게요. 사실은 그 결론도 중요한데 이거를 좀 응용을 좀 저희가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별표를 칠 건데 이거를 응용한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방금 알아보기에 자, 뭐를 먼저 하고 척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자,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이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거잖아, 그렇지? 자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자,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별표하기 싫게요. 자, 어떻게 응용하냐면 자 이번에 53번 문제 보이세요? 이제 이렇게 사실은 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앞장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또 드물어. 보통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적분 하나만 따라 나올 때가 있죠. 자 앞으로 자, 어떻게 응용하냐면 그냥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분 어떤 식이 어떤 이런 식이 나오면요. 지금 들어보면요. 뭐 양쪽식을 요 왼쪽과 오른쪽 요 왼쪽과 오른쪽이잖아. 양쪽식을 미분하는 전략을 저희는 씁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응용인데 이렇게 해서 푸는 간단히 문제가 시험에 엄청 많이 옵니다. 다시 이 페이지에 이제 와서 이거를 좀 응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방금 배우기로 적분에다가 미분을 딱 하면 얘가 나온다고 배웠지. 그치? 그걸 이용해서 자,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적분이 혼자 있잖아. 자, 지금부터 뭐 하자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양쪽식을 한번 미분해 볼게요. 왼쪽 미분하고 오른쪽 미분의 교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부정적분에서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그냥 전략이 딱 이걸 많이 씁니다. 양쪽을 미분을 딱 하라는 거예요. 자, 미분해 보시면요. 자, 볼까? 그리고 왼쪽을 미분하는 문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거 원래 적고 있었잖아.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양쪽식을 미분을 해요. 이런 적고 있어요. 그리고 자, 오른쪽을 채우나 한번 미분해 볼래? 뭐 나와요? 이렇게 이해돼? 이 전략을 채우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요. 인테그랄이 혼자 있으면 미분을 양쪽을 하는 전략을 많이 취해요. 그 어차피 이 결과물을 써먹잖아요. 적분은요 미분을 하는 순간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 양쪽을 x로 나누시면 이런 식으로 fx를 구할 수 있겠네요. 약간 느낌 와? 한번 내볼까? 그럼 예를 들어 54번 문제 어떠세요? 사실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엄청 많아요. 사실 부정적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부정적분이라는 건데 이 양쪽식을 미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써입니다. 미리 말하면 정적분이라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부정적분 이런 문제에서는 인테그랄 보인다가 미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양쪽을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양쪽을 미분해도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미분해보시면 뭔가 간단히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동호가 54번도 여기에 지금 인테그랄 보여? 여기에 자, 양쪽을 뭐 하자고요? 자, 동호가 도와줄래? 양쪽씩 한번 미분하면요 자, 왼쪽에서 뭐 나오게요? 이거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가 배운 결론이잖아. 써먹잖아요. 그래서 뭐야? x 빼기 fx가 나오고요. 자, 오른쪽 근영아 미분하면 뭐 나와?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보여? 약분이 되면서 fx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뭔가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또 해볼까요? 예를 들어 55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여기서는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뭔가 인테그랄 적분이 보이면 거의 기본 전략 중에 하나가 양쪽식을 미분해봐라. 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미분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혹시 여러분들 얘 미분할 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10 곱하기 10으로 보이세요? x라는 것도 하나의 단단한 식이거든요.
fx도 x에 관한 식이잖아. 이거 지금 곱해져 있잖아. 우리 앞에서 배운 곱셈 미분 기억나? 그거 미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뭐 왼쪽 미분, 오른쪽 그래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미분을 해셔야 됩니다. 자, 그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다시 이 x, fx는 여러분이 한번 로피타 쓰시면서 미분을 많이 해봤을 건데 얘는 지금 둘 다 숫자가 아니야. 둘 다 당당한 식이에요. 그럼 10 곱하기 10은 저희가 곱셈 미분이라고 하는 설명한 게 있어. 그거 써야 됩니다.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거 그 문제네? 하면서 문제가 풀립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분수긴 한데. 자, 한번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보세요. 자, 요거 일단은 인테그랄 보이지? 자, 앞으로 세우나 요런 거 나오면 뭐 하자고요? 양쪽을 한번 미분해 보자고요. 그게 오늘 아까 갑자기 결론인데 그거를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써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 하자고요? 양쪽을 한번 미분해 보시면요. 잘 보세요. 왼쪽은 fx가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자, 얘를 미분하실 때 앞에서 배운 곱셈 미분 기억나? 자, 왼쪽 거 미분,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자, 오른쪽 미분 맞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쭉 미분하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이 끝나는데요. 혹시 좀 지워지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얘네들 지워지겠죠. 똑같은 fx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들을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요. 어떻게 돼? 3x제곱 마이너스 2x가 x 곱하기 f 프라임 x 맞나요? 이렇게. 여기서 양쪽을 x로 나누시면요. 결론적으로 f 프라임 x를 저희한테 주겠다. 지난 숙제 아닌가요? 그렇죠. 도함수 주면 앞으로는 자다가도 원래 함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별표 하나 치고. 그 문제로 연동이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요. 식값 구하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구하신 다음에 끝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컨셉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 더 해보고 싶은데. 어디 있을까? 자, 있네.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고 베이릭센 가볼래? 거기에 요 문제 제가 찾았거든요. 자, 베이릭센 116쪽 가볼래?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이제 유형 문제, 이런 사실 이미 약간 유형 문제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116쪽 가보시면 16번 문제 보이세요? 자, 이 16번 문제가 이제 방금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으로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양쪽을 미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저런 곱셈 미분이 가끔 나옵니다. 걔는 함부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목은 미분과 적분의 관계라고 써 있는데 뭐 일단은 밑에 문제에서 이제 미분 먼저 적분 그다음 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봅니다. 그때 해보시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똑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C라는 게 나오겠죠. 그런 것도 나오면 이제 푸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분을 먼저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근데 이 결과를 좀 채용을 해서 이제 써볼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적분 문제가 나오면 양쪽씩을 미분을 좀 해가지고 안에 있는 알맹이를 쏙 빼먹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랄까?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동가 몇 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 친구 몇 번? 5번. 또 없어요? 5번. 자, 한 번 더. 자,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이 좀 안 되면, 그러니까 웃기게도 여기 적분 파트인데 나중에 느낄 거야. 뭔가 미분을 더 많이 하는 적분이야. 뭐 실제로 적분 구하는 방식부터가 미분이고 역방향. 실제로 여기는 전략적인 미분이 많습니다. 적분이긴 한데 미분을 많이 한다는 거지.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풀어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올 때가 있다는 이런 뭔가 이런 느낌. 이럴 때 딱 미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미분 해볼게요. 자, 미분. 자, 미분 해볼 건데 얘는요, 채우나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fx. 그리고 제가 맞춰볼까? 여기가 또 마이너스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가지야. 너네가 불편하면요, 반대편 이항에서 플러스로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미분할 때 이런 곱해진 숫자는 제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실 마이너스를 건드리지 말고 얘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미분해볼게요. 자,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이렇게 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반대편 미분하시면 6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미분이 난다.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얘네 둘이가 날아가고요. 그 마이너스를 주시면 이렇게 가게요. 가게요. 여기서 양쪽에 마이너스 x를 나누시면 여러분들이 지난번 숙제처럼 바뀝니다. 이렇게 인제는 할 수 있겠죠? 나온 친구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결국 뭐 미분 문제야. 미분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뭔가 여기 특히 이거 파란 색깔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벤트가 있지 않았을까? 기억나 맞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느낌, 일단 느낌을 가져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암묵적으로 미분해라. 그런 어떤 시그널을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부정적분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한번 이렇게 계산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해보시고, 자, 저희 날선이형 잠깐만 돌아갈게요. 자, 일단은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의 이제 정적분이라고 나머지 하나 잠깐 계산만 맛배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내용 설명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 여기 이제 다시 86쪽 와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문제를 한번 가볼 거예요. 49번 문제. 여기다가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로 예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오른쪽에 이런 53번 같은 거 풀고 하잖아.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 다시 제가 보기에는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달라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실게요. 문제 한번. 자,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요. 자, 요 문장의 밑줄 한번 봐봐. 자, 소문자 fx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 식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자. 라고 나와 있잖아. 자,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 사실은 이 해석만 할 줄 알면 이 문제는 바로 오른쪽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첫날에 잠깐 그 용어 설명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어떤 말인지. 적으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여기 시간계를 써볼게요. 자, 이거 그녀가 적분하면 뭐 나와요? 자, x제곱 보통은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 가보시면 필기가 되어 있겠죠. 제가 필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 봐봐. 자, 제가 지금부터 편의상 이거를요. 자, 소문자 fx라고 할게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식을 접근하는 거 맞아요? 재훈아? 이 식을 접근하는 건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필기했냐면 우리가 구한 요 정답이 있죠. 이게 사실은 원래 그 정식 명칭이 뭐냐면요. 이 fx에 얘가 뭐냐면 부정적분을 구한 거예요. 다시 요 자리에 부정적분이 여기야 사실.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문자 이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대문자 fx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로 저 소문자랑 대문자의 위치를 말해줘요. 다시 사실은 저 fx는 여기 이제 적분하는 대상을 말해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 결과물, 이 우리가 구한 식을요 원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지금 너네가 구한 게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한 거예요. 자, 그 말을 이해했다면 자, 지금부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밑에처럼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 위에 자세히 보면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자라고 했죠. 지금 어쩌면 여러분 저 문장은 식으로 바꾸면 이 말인가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 문장이 나오면요. 이 문장이 유명한 문장이에요. 사실 이 문장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떤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자. 저 문장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어쩌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끝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번 문제에 여기 시간에 보시면 자, 여기 시간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대문자 fx 있는 거 보이세요? 다시 왼쪽에 대문자 fx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자리에다가 누구를? 이 자리에다가 얘를 써도 되는 거예요. 다시 저 대문자 fx 자리에다가 이거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즉 여러분들이 저 대문자 fx를 이렇게만 바꿔주시면요. 혹시 민정아, 우리 이 문제는 본 적 있나?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몇 번 문제? 자, 55번 문제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55번 문제. 이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55번 문제 아니에요? 또 바뀌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아주 핫한 HOT 핫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자, 이 문제는 언제? 첫 번째 문장이 딱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자 라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라지 fx 대신에 인테그랄 fx dx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게 저만이.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오른쪽에 55번 문제니까 그냥 양쪽 식을 뭐 하면 돼? 이제 미분하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요것만 해석할 줄 알면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미분해 보실래요? 은서는 여기 일단 넘어가세요.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막 필수로 해야 할 때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은서가 늦게 온다고 해서 그냥 이제 원래 안 할까 하다가 하는 겁니다. 혹시 준영 왔어요? 네? 준영 같은 거 아니지? 아니. 깜짝이야. 여러분 준영 못 맞잖아요. 맞지? 네. 고3 때는 맞던데. 고3 때는 수능 봐야 돼가지고 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곧 끝나니까 이거 다음 거부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는 말 중에 진짜 필수까지는 아닌데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준필수긴 해. 근데 이제 우리 반 컨셉 자체가 애초에 그런 거는 좀 다음에 저거 누가 몰라. 근데 선택까지 좀 하는 건데 얘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축구는 모르겠다 넘어가세요. 죽을 수 없잖아. 그렇지? 자, 한번 이번에는 미분을 잘 했길 바랍니다. 자, 왼쪽 거 미분하면요. 다시 한번 fx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거 미분해 보시면 자, 이거 곱셈 미분입니다. 오늘 네 번째인가요? 곱셈 미분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 거 x 제곱이고요. 이렇게 두 개 약분되죠? 약분한 다음 반대로 이항하시면요. 여러분들이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양쪽에 x 나누시면 f 프라임 x를 주는 지난번 숙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도함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분을 통해서 원래 함수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C값 구하라고 점 하나 나왔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해 보시면요. C값이 1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50번 문제 한번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문제 풀다. 근데 거의 암묵적으로 보통 대문자 F가 부정적분이에요. 여기는 좀 약간 약속 같은 거예요. 여기 보통 소문자 F가 그 적분하기 전, 이거 대문자 F가 적분한 그 부정적분을 말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장이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기본 방식. 막상 까보시면 같은 문제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은 문제인 거야. 숨겨라. 수학 원리 그렇잖아. 숨겨보면 좋은 거예요. 사실 이거 한 약까지 하면 아마 여기 이제 부정적분은 얼추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정적분 계산까지 도와드릴게요. 어? 10분 뒤에 배구. 10시 끝나도 아직 하고 있겠죠, 여러분? 배구가 금방 끝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아마 배구 잘하고 있을 겁니다. 미디어가 문제를 열심히 풀면 좋은 기운이 가서 배구 잘해야 되니까. 근데 들리는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이기 힘들대요. 브라질이 세계 랭킹 2위 돼요. 근데 이제 원래 올림픽이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올림픽이라면 변수가 많은 것 같아. 세계 랭킹 1위 떨어지기도 하고. 자, 이 문제. 자, 사실은 이 원래 식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저기 맨 위에 있는 그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문장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자, 어떤 문장? 자, 앞으로 문제 풀다가 어떤 문장? fx의 한 부정적분을 아주 길어. 대문자 fx라고 하자. 이 문장 그냥 외우세요. 이 문장은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 문장이 나오면 이거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해석이 돼야 된다. 사실 이게 정말로 뜻이에요. 내가 첫날에 설명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자리를 이거의 부정적분이라 불러요. 저희가 숙제로 구한 걔네들이 원래 부정적분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제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기 대문자 F 자리에다가 뭐를 이 친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은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문제는 뭐다? 이제 아까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 혹시 채훈아 정답 한번 구해봤어? 일단 fx 별로 안 예쁘긴 해요. 뭐 나왔어 혹시? fx? 마지막에 혹시 도함수는 나왔어? f 프라임 x? 아마 나올 건데. 3x 마이너스 2 900까지 3x 마이너스 2는 아니고,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양쪽식을 이제 미분하라고 했죠. 이게 바로 오른쪽 문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분해 보시면요, 자, 얘 미분하시면 fx 나오고요. 자, 오늘 5번째입니다. 자, 이제 외우겠다. 자, 곱셈 미분이니까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을 하시면 되고, 이거 쭉 미분하시면 재훈아 여기까지 나왔어? 아니면 여기서 틀린 거야? 나왔어. 일단 정리하면 되잖아요. 요거 두 개 약분되는 거 알죠? 똑같으니까. 얘 반대편으로 넘겨. 그러면요,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6x는 x 곱하기 f 프라임 x 맞아요? 이거 나왔어요. 아 마이너스 그럼 뭐 틀릴 곳이 문제 없는데. 양쪽에 x 나누시면요, 그러므로 뭐를 f 프라임 x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 숙제입니다. 이제 도함수 나왔으니까 원래 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미분하시면, 적분하시면 되겠죠. 적분하시면 자, c라는 게 생기는데 c 도하라고 해요. 특히 x가 0이 나오면 바로 주는 겁니다. 이거 c.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맞은 친구? 그래 맞았어? 똥기는 틀렸어? 자, 그럼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한 번 이해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보여. 사실은 56번에도 보시면 그 문장 보이세요? 56번에도 56번에도 그 문장 있잖아. 한 부정 조건을 fx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요, 뭐부터 하시라고요? 요 fx 자리에다가 뭐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양쪽 식을 뭐 부모가 미분해서 이제 적분한다, 미분하면 다 나올 겁니다. 나오세요 하시면 되고, 오른쪽 미분해서 간단히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좀 이따가 이제 1교시 끝나고 또 이제 문제 풀 동안 잘 안 되는 친구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원 알겠지? 몇 번 해보면 그냥 지금 뭔가 오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사실 이거 제가 오늘 85, 86 한 장 했잖아요. 방금 전에. 자, 이 한 장 끝나고 다음 장은 지난 시간 했었죠. 이제 접선의 기울기란 어떤 거다? 도함수의 간접적인 표현이다. 까지 보시면 보여? 한 파트 끝납니다. 사실은 뭐 지금 굉장히 알차게 있고 88쪽은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 관련 내용인데 일단 저희가 그래프는 지금 거의 뭐 병적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90쪽 가볼게요. 90쪽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보통 저희가 평상시에는 되게 편하게 그냥 적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적분해도 종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이제 정적분이라는 거 기본 계산까지만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한번 위에 여기 공간이 있으면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근데 다른 건 먼저 수업했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너네가 이미 풀 힘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이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숙제로 풀었던 그 적분은요, 저희가 이제 풀 네임으로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정적분. 자, 보통 생긴 모양 여러분들 이런 모양 맞아요? 이런 모양. 자, 이렇게 이제 기호도 배웠고요. 요거죠, 지훈아.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은요, 정적분이. 자, 그녀가 위에 친구랑 이 친구랑 딱 무슨 차이예요? 부라는 게 있고 없고 차이 맞아요. 부가 있고 없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한자 좋아하세요? 한자. 한자에서 보통 부 하면 뭔지 아세요? 부정. 부가 뭐예요? 여러분들 안일부 아세요? 안일부? 나 한자 안일부 가면 안일부가 뭐지? 뭐 있는데 처음에 보는 거. 아니다라고 이해돼요. 지금부터. 자, 어쩌면요 부정적 부는 뭔가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냐면요 뒤에 있는 정자고요. 자, 이 정자는요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정해진. 지금 어쩌면요 이 부정적 부는 두 개를 한번 섞어보시면 뭔가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뭔가가 정해지지 않은 적분. 자, 그 말은 품자가 빠졌잖아. 그러면 동우가 얘는 뭔가가 정해진 건가? 뭔가가 정해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밑에 문제들을 쭉 보시면 원래 뭔가 이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뭔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정해지는 정도입니다. 뭐가? 자, 여기에다가 써볼까요? 뭐가 정해지냐면 x의 범위가 얘는 정해지지 않은 정도. 자, 그럼 어쨌든 여기가 함수 자리니까 그 함수는 x, y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얘는요 지금 그냥 어떤 이 식을 적분하는 거라고 이해한다면 이제부터 정적분은 뭔가가 정해집니다. 어떤 x의 범위라는 게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거를요 자, 기호 설명을 합니다. 그걸 보통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요 자리랑 요 자리가 뭔가 숫자로 딱 채워져 있을 거예요. 저게 쉽게 말하면 x의 범위예요. 즉 예를요 말로 하자면 이제는 f를 단순히 적분해라가 아니라 f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f를 어쩌면 a에서 어디까지? b까지 적분해라 라고 해서 어쩌면 x의 범위가 좀 정해졌다라고 이해를 합시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안 정해진 거야. 없잖아. 근데 정적분은 뭔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밑에 숫자가 하나 있고 위에 하나가 있잖아. 이거를 좀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위아래로 가면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부르고요. 좀 간지나게 밑에 있는 숫자를 제가 앞으로 아래 끝, 아래에 있는 끝, 뭐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를 저희가 위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아래 끝, 위 끝은 가끔 제가 문제 풀다가 뭐 그런 걸 쓰긴 할게요. 근데 위아래에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이것도 밑에 보면 풀어라, 구해라. 뭘 구해야 돼 또? 지금부터 구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숙제를 보시면 자, 이런 시간이 주면 여러분이 소위 부정적분이란 걸 구하셨죠. 자, 얘 풀 때도 일단은 지난번 숙제처럼 먼저 해야 됩니다. 즉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숙제에서 아까 제가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했잖아. 얘도 첫 번째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일단은 숫자는 나중에 이기고 먼저 식을 구하시라. 지난번 숙제처럼 식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호 하나를 보통 써야 되는데 자, 요 식 양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딱 칠 겁니다. 식 양 옆에다가. 그 다음에요 여기 있던 아래 끝과 밑 끝을 다시 한번 여기 아래 위에다가 씁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는 거야. 구하는 방식은요. 첫 번째, 지난번 숙제처럼 먼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 이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위에 수가 뭔가 있겠지. 이 숫자를요, 여기다가 쏙 넣어보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숫자가 있잖아요. 얘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빼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 계산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위에 거 넣고 밑에 거 넣은 거 빼시면 돼요. 그럼 정적분 값이 나옵니다. 자, 한번 씹어보니까요.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자, 인테그랄 자, 0부터 2까지 dx 자, 이제 얘는 정적분이라고 부를게요. 왜? 이제 x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자, 은서야 혹시 지난 숙제인데 요거 적분하면 뭘까? 만 쓰시면 안 되고 원래 더하기 10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하기 10 자,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자 기호로 이렇게 대괄호를 치신 다음에 이건 기호입니다. 요 숫자를 여기 보통 오른쪽에다가 한 번 더 씁니다. 그냥 이건 뭐 기호니까요. 그리고 자 민정아 한번 위에 있는 숫자 한번 넣어볼래? 그럼 뭐 나와? 여러분들 4 더하기 C 나온 거 맞아요? 위에 걸 넣습니다. 그리고 자 그냥 밑에 거 넣어볼래? 뭐 나와? 자 그리고 두 개를 채우나 뭐 한다고? 네. 그럼 동호가 정답 뭐 나와? 이게 정답이죠. 한 가지 차이점은 뭐다? 일반적으로 부정적분은 결과가 10이 나옵니다. 근데 정적분은 숫자를 대입하기 때문에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나와요. 그리고 이 수가 뭘 의미하는지가 이 책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는데 일단 지금 관심 없고요. 저희는 구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밑에 있는 83번, 84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3번, 84번. 사실은 그냥 별거 아니라 그냥 부정적분 구한 다음에 위에 거 넣고 빼기 밑에 거 넣으면 끝납니다. 뭐 다른 것도 없어. 어쩌면 이게 적분 계산이 첨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활용 안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는 오래 있을 생각이 없어요. 빠르면 한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는 끝나고 다시 한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주는 거야. 적분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좀 할만해요. 이 책은 다 연결돼요. 전부 다. 극한, 연속. 원래 미분도 극한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도함수랑 로피탈 이용은 다 되고요. 그리고 적분은 미분의 반대방. 이라도 뭔가 새롭지 않지만 연습은 해야겠죠. 머리가 시원해지 않습니다. 83번, 84번. 몇 번 해보고 그냥 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정적분 관련 성질로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계산이니까 또 뭐 되는 게 있겠죠. 특히 정적분만의 유명한 성질 몇 가지 있어. 시간 지울게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채훈아, 이제 83번에 정답 뭐 나왔어? 2분의 1. 다들 나오셨나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가 첫 번째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부정적분 구하는 게 시간이 걸리거나 잘 못 구하면 또 이제 정적분도 안 되겠죠. 다 연결되는 거라 다 잘해야 돼요. 원래 그게 수학의 묘미야. 근데 이게 묘미라서 부르는데 보통은 싫어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얘를 적분해 보시면요. 자, 2분의 1 x 4제곱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 요런 기호 하나를 쓸 겁니다. 이제 사실 이 기호는 약간 끊어가자는 거예요. 한번 끊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1, 0 대입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위에 거 먼저 넣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거 먼저 넣으시고요. 두 개를 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부정적분 구할 때는
이 C라는 걸 꼭 써야 된다고 하잖아. 혹시 뭔가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정적분 구할 때는 그냥 굳이 쓸 필요 있을까? 다들 아마 이제 경험적으로 좀 느낄 거예요. 이 C는요, 결국 지워집니다. 사실 C 자체가 앞에도 생기고 뒤에도 생겨서 항상 지워져서 보통 여기는 계산할 때 C를 안 쓰는 편이에요. 자, 주의하세요. 부정적분 문제 풀 때는 꼭 써야 돼요. 정적분 풀 때는 보통 C를 생략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써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그녀가 84번 정답 나왔어? 27. 다들 나오셨나요? 한번 더 해볼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자, 적분을 먼저 하세요. 연습 많이 했길 바랍니다. 자, 부정적분 구할 건데 다 C 빼겠습니다. 어차피 지워집니다. 그리고 위에 거 넣으신 다음에 빼기, 자, 밑에 거 대입하시면요. 또 대입을 틀리거나 실수하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이렇게 대입하셔가지고 계산합니다. 참고로 대입은 중1들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더 해볼까? 그 밑에 내려가서 자, 85번 핵심은 뭐 85, 86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 스타일들은 또 이제 그 앞에 부정적분 스타일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어차피 뭐 부정적분이랑 똑같이 나와도 돼. 앞에 그 숫자가 있냐면 차이고. 그때 배웠던 뭐 전개하는 문제라든가 기억나? 뭐 인수분해 간단히 그런 것들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잘하는 친구는 이번에 좀 쉬어가시면 되겠죠. (85번) (86번)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민정아, 85번 정답 뭐라고? 3분의 4. 다들 나오셨나요? 쌤, 여기가 U면 어떻게 해요? 자, X나 U나 V나 Y나 Z나 뭐 가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원래 이제 문자랑은 빌려 쓰는 건데 대신에 확인할 부분은 제가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말했지만 원래 요 D 뒤에 요 자리가 뭐냐면 이 식의 주인공을 알려준 자리예요. 이 식의 주인공은 6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x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즉 먼저 적분해 보시면 되겠죠. 자, 부정적분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거 대입한 다음에 빼기, 밑에 거 대입한 걸 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빨리 대입 문제니까 대입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동우가 86번은 정답 혹시 나왔어? 다들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셨나요? 앞에서 본 적 있지만 여기 스포하고 있네요. 보통 뭐 전개라던가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국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를 하셔야 합니다. 전개를 하신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 자연스레 구하세요. 부정적분 구한 다음에 이제 위에 거 넣은 거 빼기 밑에 거 해보시면 아마도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밑에 보시면 또 전개하고 88번은 그녀가 저거 무슨 문제일까? 여러분 88번도 이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거 무슨 문제예요? 자, 인수분해 문제 맞아요. 여러분 저 3제곱 더하기 3제곱 제가 아마 여러분과 써본 한 최소 7번 이상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이란 말이 꼰대가 아니라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자, 88번은 여러분 한번 인수분해해서 간단하게 만드신 다음에 또 부정적분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세 문제까지 풀고 한 가지 이제 다음 시간과 연결된 내용인데 결론 한 가지 생각해보고
아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적분 기본 계산까지만 할게요. 요게 기본입니다. 맞아, 뭐 어쩌죠? 자, 92번부터 94번까지 세 개 한번 또 그냥 계산해보세요. 뭐 어렵나? 자, 이 세 문제는 뭐 사실은 보면 좀 결과를 좀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좀 이용을 할 건데 뭐 일단은 정적분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자, 한번 하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위에 보시면 점수에 정적분이라 부를게요. 자,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야. 정적분 값을 구해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순서는요. 자, 이 친구의 뭐를 먼저 구하죠? 자,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자, 구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 정도는 거뜬하죠. 원래 C를 써야 되는데 계산할 때는 안 씁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 위에도 마이너스 2, 밑에도 마이너스 2가 나와. 자, 그럼 민정아 정답 뭐라 나와? 0 나오죠. 근데 당연히 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범위가 똑같은데.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0이 나옵니다. 안 나와봐도 똑같은 거 0 나오겠죠? 자, 0 나옵니다. 자, 93번은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자, 얘 한번 풀어봤다면 그녀가 혹시 뭐 나와? 여러분 2 나오시나요? 그냥 해보면 되겠죠. 자, 2. 자, 94번은요. 혹시 채원아 뭐 나와?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닌 것 같아? 자, 해볼까요? 자, 이 부정적분을 리필하세요. 똑같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이거죠. 자, 이거죠. 빼기
자, 1을 넣어보시면 이거잖아요. 제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요거 두 개 지워지고요. 이거 0, 이거 2. 그럼 마이너스 2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사실은 어려운 게 잘 없는데 어쨌든 뭐 대입이 안 되시는 거지. 일단은 본인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요 결과까지만 정리해드리고 자, 마시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여기 조금 이제 오른쪽에 이 곰돌이 친구가 점프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좀 이용을 할 거고 자, 위에다가 하나 필기해 볼 건데 자,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정적분의 성질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는요. 어쩌면 사실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고찰을 할게요. 첫 번째 성질. 제가 방금 보신 것처럼 F가 뭐든 간에 이렇게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동호가 항상 뭐가 될까? 항상 0 된다는 걸 동의하세요. 당연한 건데 일단은 이것도 따로 좀 체크를 합시다. 얘는 다다음 시간에 중요한 이유예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뭐 이걸 이용할 리는 없는데 다다음 시간에 어떤 특정 문제는 이걸 꼭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자 이걸 그냥 성질로 외울게요. 첫 번째는 아래 끝이나 위 끝이 같으면 항상 0입니다. 자,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알죠. 어차피 대입을 해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혹시 지금 93번이랑 94번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녀가? 자, 93번은 밑에 마이너스 1, 위에 1이 있지. 그리고 94번은요. 밑에 1, 위에 마이너스 1이 있지. 지금 어떤 차이예요? 요것도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거 맞아? 자,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뒤에 있는 결과물을 보시면요. 채우나 딱 무슨 차이예요? 이게 부호 차이지. 저게 가능하다가 두 번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너네가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좀 써먹을 건데 가끔 문제 풀다가 어떤 좀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 어떤 욕구냐면 이거 저게 좀 자리를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 이해돼? 요거 되게 자리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문제가 다음 장전에 있어요. 어떤 문제? 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요. 바꾸시려면 그냥 바꾸면 안 되고 반드시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 성질을 쓸 겁니다. 다시 이 2번 성질은 좀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자리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자리를 바꾸세요. 바꾸시는데 마이너스를 딱 붙이면 이게 부호 차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1번 성질이 이 자리가 똑같을 때는 항상 0이다. 당연해 보이지만 다다음 시간에 쓸 겁니다. 그리고 2번 성질이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는 오케이 그러세요.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세 문제는 그런 의미를 좀 주는 문제니까 위에다가 성질 1번, 성질 2번 다음 시간에 몇 개 더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고 숙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은선이 여기 앞부분은 체크하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이 저기 앞에 85쪽 가볼래요? 85쪽이 아까 뭐 거의 다 풀었지만 오늘 첫 번째 내용 기억나세요? 기억나? 이거 미분적분 순서가 중요해. 누가 먼저에 따라서 약간 원래 게 나오기도 하고 C만큼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오기도 하고 다음 장 A 가보시면 아까 그거를 응용해서 앞으로 인테그랄 적분이 나오면 양쪽식을 미분하자는 거. 다음 장도 중요하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89쪽 가보시면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풀라고 했었네요. 몇 개 빼고. 자, 몇 개 뺀 것 중에서 이제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번? 위에 77번, 78번, 79번 요 세 개 있지. 요거 세 개 한번 풀어봐. 다시 77, 78, 79. 요 세 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래프 두 문제는 그냥 안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가서 아까 했던 91쪽에 거의 다 풀었지만 안 푼 것들도 마저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베이리센 가보실래요? 베이리센에도 제가 이제 숙제를 좀 띄어 드리고 있어. 체크를 잘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만할게. 한 번 더 말하자면 열심히 하세요. 자, 몇 쪽이냐면 109쪽 가보실래요? 자, 그럼 제가 지난번에 108쪽은 숙제로 드렸죠. 맞아? 108쪽은 풀어본 친구는 풀었을 겁니다.